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2020년 6월에 실시된 1, 2회차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시험 공기조화 41번부터 50번까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중 덕트 방식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답을 고르기 쉬우실 것입니다. 전공기 방식에는 크게 이중 덕트 방식과 단일 덕트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그려보면 공조기가 있고 팬이 있을 때 이렇게 한쪽에는 쿨링 코일이 있고 한쪽에는 히팅 코일이 있을 때 각각의 덕트를 따서 A라는 공조 공간과 B라는 공조 공간이 있을 때 에어 챔버가 각 룸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서 믹스돼서 뿌려주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이중 덕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단일 덕트 방식은 쿨링 코일, 히팅 코일, 공조를 마친 덕트에서 A라는 공조 공간과 B라는 공조 공간에 각각 뿌려주는 방식을 단일 덕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중 덕트는 이 에어 챔버로 인하여 두 가지 종류의 공기가 혼합될 때 발생하는 혼합 손실이 있는 반면에 각각의 룸의 특성에 맞게 온도 및 풍량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단일 덕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중앙기계실에 설치한 공기조화기에서 조화한 공기를 주덕트를 통해서 각 실로 분배한다. 주덕트를 통해서 각 실로 분배하는 방식이 단일 덕트에 대한 설명이 맞겠습니다. 단일 덕트 일정 풍량 방식은 개별 제어에 적합하다. 아까 언급했듯이 개별 제어에 적합한 것은 이중 덕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단일 덕트 방식에서는 큰 덕트 스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이중 덕트에 비해서 풍량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풍량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단일 덕트 일정 풍량 방식에서는 제어를 할 필요로 할 때도 있다. 각 룸 앞에 리히터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단일 덕트는 동일한 온도로 바람을 불어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각 룸의 특성에 맞는 제어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내벽의 열 관리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인데 벽이 있을 때 이 벽에 람다가 주어지고 이 L이 주어졌을 때 이쪽에 알파 1 값과 알파 2 값이 주어지고 온도차가 주어졌을 때 이때 이 벽이 갖고 있는 열 관리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벽과 이 주변을 포함하는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 사이의 열 관리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열 관리율을 K라고 놓으면 K분의 1은 알파 1분의 1 더하기 알파 2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L이 되겠습니다. 이때 다층으로 구성된 벽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람다 1, 람다 2분의 람다 2, L2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준 후에 K분의 1을 다시 K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문제에서 틀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단위 변환을 잘못하는 경우와 이 분모 분자가 헷갈리는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이 L의 단위는 미터가 돼야 되고, 물론 이 문제에서 미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미터 단위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K 값의 단위와 이 람다의 단위가 이 와트 퍼 미터 제곱 K 그리고 와트 퍼 미터 도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에 유념 마셔서 기억을 하시면은 헷갈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K분의 1은 4.7분의 1 더하기 5.8분의 1 더하기 2.9분의 L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25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0.471이 나옵니다. 따라서 K 값은 K는 2.12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문제는 변폭량 유닛의 종류별 특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폭량 제어 방식에는 정폭량 방식, 변폭량 방식이 있는데, 정폭량 방식은 콘스탄트 에어 볼륨, 풍량이 일정하고 온도가 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변폭량 방식은 베리어블 에어 볼륨이라 해서 온도는 일정하고 풍량이 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변폭량 방식에는 1번 바이패스형, 2번 유인형, 3번 교축형, 크게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바이패스형 같은 경우에는 천장 실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유입되는 유입구가 있고, 이렇게 변폭량 유닛이 있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풍량을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날개가 설치되어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날개 설치되는 이 위치에 따라서 공기가 이쪽으로 가거나 혹은 이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유인형을 보겠습니다. 유인형의 경우는 실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똑같이 만약에 공급되는 에어가 18도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실내 부하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실내 부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풍량을 낮추는 것으로는 더 이상 온도 제어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델타 T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쪽 실링 위에 있는 공간으로부터 공기를 유인시켜서 한번 믹스시킨 다음에 공기를 공급한다면은 공급되어 온 18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뭐 19도라든지 20도씨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유인형 변폭량 유닛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축형입니다. 교축형은 가장 흔히 쓰이는 볼륨 컨트롤 박스로서 이쪽에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어서 이 댐퍼처럼 날개로 유입되는 공기를 제한함으로써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1번 바이패스형 덕트 내의 정압 변동이 거의 없고 발생 소음이 적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입되는 Q가 Q1과 Q2로 나눠지는데 이때 Q1과 Q2의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Q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압 변동이 거의 없고 발생 소음이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유인형은 실내의 발생열을 온열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18도씨의 공기를 실링 위에 있는 공기를 유인하여서 믹스시키므로 실내의 발생온을 온열원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2번의 질문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교축형은 압력 손실이 작고 동력 절감이 가능하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압력 손실이 크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력 절감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전체 공급되는 풍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변풍량의 팬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동력을 절감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되어 있는 압력 손실이 작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바이패스형은 압력 손실이 작지만 송풍기 절감이 어렵다. 교축형과 비교해서 이때는 전체 QT의 양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송풍기 동력 절감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축형에서는 Q의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변풍량 기능이 달려있는 팬을 이용하면 동력 절감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은 냉방포의 종류에 따라 연관되는 열의 종류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열과 잡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열은 현열과 잡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잡열은 유체 내의 수분의 증발이 관여하는 것을 잡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는 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잡열이 포함됩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극간풍은 외기 중에 있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극간풍으로 잡열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명에는 어떠한 수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열보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외기도인형 역시 외기 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잡열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습공기의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습공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은 절대 습도가 무엇인지, 상대 습도가 무엇인지,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 습도가 무엇인지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습도 문제는 전부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습공기 선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공기 선도에 여기 나와 있는 영역이 절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절대 습도는 건공기 1kg 분의 건공기 1kg 건공기 1kg 중 수증기의 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는 kg 분의 kg이 되겠습니다. 수증기 분압은 절대습도 옆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수증기 분압이 되겠습니다. 분압이라고 함은 어떠한 유체가 이렇게 있을 때 혼합 유체가 있을 때 A라는 물질도 들어있을 것이고 B라는 물질, C 그 중에서는 수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전체 압력 P는 PA 플러스, PB 플러스 등등등 그 중에 수증기의 압력도 더해지면 전체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수증기 압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일정한 유체 안에 수증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증기의 분압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절대 습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증기 분압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상대 습도라는 개념입니다. 상대 습도는 포화 습증기 수증기 분압 분의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입니다. 즉 여기 지점으로 예를 들면 요 값분의 이 값이 되겠습니다. 본표에서는 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개념은 비교습도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는 포화도라고도 합니다. 포화도는 psi라고 표시를 하는데 xs분의 x, 즉 포화 습공기의 절대습도분의 습공기의 절대습도가 되겠습니다. 이 점으로 예를 들면 이 지점에서 포화증기의 절대습도분의 어떤 습공기의 습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절대습도는 건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나타낸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수증기 분압은 절대습도의 반비례 관계에 있다. 사이코메트리 차트에서 보시면은 수증기 분압은 절대습도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상대 습도는 습공기 수증기 분압과 포화공기 수증기 분압과의 비로 나타낸다. 맞는 지문입니다. 비교 습도는 습공기 절대습도와 포화공기의 절대습도와의 비로 나타낸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치안환기법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기 방식에는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제1종 환기,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이때 급기와 배기를 기계로 하면 1종, 기계, 자연으로 하면 2종, 자연, 기계로 하면 3종, 자연으로 하면 4종이 되겠습니다. 이때 1종 환기와 3종 환기의 경우는 기계식 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룸이 이렇게 있을 때 배기를 하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에서 강제로 배기를 시키면 음압이 발생하고 이 음압에 의해서 룸에 있는 공기들이 전체 영역이 지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2종 환기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기계 급기를 하고 이쪽으로 자연 배기를 한다 했을 때 이 유체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환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단 경로를 통해서 공기가 공급되고 그대로 환기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있는 화장실이나 용접을 하는 용접장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식 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치안환기법은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여서 룸의 하부나 혹은 이러한 형태의 공기를 공급하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자연대류에 의해서 아래에서부터 신선한 공기가 채워질 것이고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배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치안환기법은
환기와 그 냉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같이 온도가 주어졌을 때 풍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풍량을 결정하는 것은 실내 현열부하이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이런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A 지점과 이 B 지점의 차이가 지출구 온도차가 될 것인데 이때 이 온도차는 26도에서 B 지점이 17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델타 T는 부도 C가 되겠습니다. 이때 현열부하는 8.8kW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8.8kJs/는 Gc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G는 질량유량으로서 kg/h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Q 곱하기 1.2 곱하기 1.01 곱하기 델타 T 구도C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Q는 부피 유량으로서 미터 3승/h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Q 미터 3승/h는 hour이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눠주고 1.2 kg/m 3승이라는 밀도를 곱해주고 거기에 킬로그램 비열인 1.01 kJ/kg K를 곱해주고 온도차 9 K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Q의 값은 2904 미터 3승/h가 나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는 증기난방 장치의 구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은 증기난방 장치의 구성을 물어보고 팽창탱크를 넣어놓는 것은 전형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팽창탱크는 온수난방에서 배관수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온수난방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증기난방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보일러가 있고 주중기관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방열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방열기 말단에는 트랩이 존재할 것입니다. 트랩이 존재하고 그리고 환수 펌프가 있고 그 환수된 온수가 보일러로 다시 유입되는 이러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트랩이 1번 트랩은 이 위치에 존재하며 감압 밸브는 방열기에 들어가는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글로브 밸브가 두 개가 설치돼서 한쪽에 감압 밸브를 설치해 놓으면 필요시 평소에는 이쪽으로 패스해서 지나가다가 필요시에는 이쪽 밸브를 열어서 적정량을 감압시켜서 믹스시켜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번의 응축수 탱크는 고압 증기 상태의 고압 증기가 방열기에 들어가서 방열기의 자연대류 및 복사열을 통해서 응축되면 응축된 응축수가 트랩을 통해서 증기와 트랩으로 분류되고 응축수가 환수관을 통해서 환수될 때 이때 환수된
그 응축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펌프의 앞뒤 전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온수 난방의 장치인 4번 팽창 탱크가 되겠습니다. 증기 난방이 문제를 물어보고 팽창 탱크를 넣는 문제는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틀리지 않고 팽창 탱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은 환기에 따른 공기 조화 부하의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예냉시, 예열시 외기 도입을 차단한다. 외기 도입을 차단하면은 공주 부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맞는 절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2번 열 발생열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국소 배기를 채용한다. 예를 들면 고깃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렇게 환기 배관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키지 않고 이 룸 전체에 환기를 시킨다면 이 국소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에 비해서 더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열교환기를 채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배기에서 열 교환을 시켜서 방에 난방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에너지가 절감될 것입니다. 3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실내 정화를 위해서 환기 횟수를 증가시킨다. 환기 횟수를 증가를 시키면 물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공조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는 온수난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온수난방이 문제가 나오면은 온수난방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이해하기 편한데, 정리를 하실 때에는 증기난방과 비교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암기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온수난방은 100도씨 이상과 100도씨 이하로 나눌 수 있는데, 100도씨 이상은 고온수라고 불리며 100도씨 이하는 저온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온수난방의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을 하면 장점은 실내 온도 조절이 쉽다. 그리고 쾌적하다. 이 쾌적하다는 의미는 온도 분포가 고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증기난방을 생각해 보시면 스팀기의 온도는 100도씨일 것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일부는 거의 100도씨까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온도 분포가 고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온도 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쾌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증기난방과 비교를 해보시면 증기난방의 경우에는 고온 고압을 다루기 때문에 보다 유지보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비교하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천천히 식는다. 만약에 수리를 할 일이 있어서 보일러를 가동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에도 그 물 자체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증기난방에 비해서 더 천천히 식게 되겠습니다. 반면 이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열 시간이 길다 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 예열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문제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예열 시간이 길다는 온수난방이고 예열 시간이 짧다는 증기난방인 것을 주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단점을 보면은 용량이 크다. 증기난방의 경우에는 온도가 크기 때문에 Q는 CM 델타 T로부터 온도가 크기 때문에 용량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수난방의 경우에는 델타 T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용량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설비비 역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시면 1번 저온수 난방에서 공급수의 온도는 100도씨 이하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사람이 상주하는 주택에는 복사 난방을 주로 사용한다. 온수 배관을 바닥에 설치하면 그것이 바로 복사 난방이 되겠습니다. 3번 고온수 난방의 경우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이관식 역환수 방식에서는 펌프에 가까운 방열기일수록 온수 순환량이 많아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보일러가 있고 펌프에 의해서 방열기로 온수가 공급될 때 예를 들어 방열기가 4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환수관을 바로 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방열기에서 두 번째 방열기로 통합되고 세 번째 방열기, 네 번째 방열기를 거쳐서 다시 보일러로 환수되는 방식을 이관식 역환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방열기의 경우 급수되는 온수 순환량이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적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거보다 적을 것이고 네 번째는 가장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수의 경우에는 이쪽이 가장 적을 것이고 첫 번째 방열기가 가장 적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적을 것이고 네 번째는 가장 많은 온수가 지나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온수 순환량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